자, 523번 여기 부정방정식 심한 어떤 문제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523 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2n 플러스 3.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문자가 있긴 한데 인수분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비두는데 좀 특이해. 보통 여기서 이렇게 주면 뭐 근을 주든 아니면 해를 주든 뭔가 이제 풀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던져주는데 되게 특이하게 밑줄 쳐볼까요? 두 근이 정수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좀 이상해요 문제가. 왜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해를 줘가지고 대입해서 m을 찾든가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준비를 좀 하던가 아니면 근의 부호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의 부호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m의 범위를 구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봤거든. 그리고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도 많이 한번 생각해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가 뭐 x축 이제 해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정보를 줬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똑같은 방정식 문제인데 근이 정수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수 근이 되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이 방정식을 사실 풀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풀지 못하죠. 미지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근데 이 못 푸는 2차 방정식 문제의 해를 정수라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수 m도 사실은 뭔지 모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통 하냐면은 근거 계수의 관계를 가장 먼저 출발을 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나중에도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항상 이제 많이 걸림돌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정수나 아니면 뭐 유리수 아니면 자연수 조건이 없으면은 일단은 부정방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잘 적어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 아니 실수 조건까지 아니더라도 정수 조건이나 유리수 조건이 나오면은 이 부정방정식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이걸 대입할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근거계수 관계 한번 써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다음 알파 베타는 2m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과 m이 실수라는 조건 말고는 따로 더 조건 이제 식은 없어요. 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식은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식보다 더 많아요. 이러면 우리 연립 못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우리한테는 조건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조건이 나오면 바로 이제 부정방정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봐. 이 문제가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되게 특이하게 푸는데 이제 항상 부정방정식은 이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요 저번에도 봤지만 그냥 인수분해 되는 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정수 조건이겠지. 근데 지금 m은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m을 없애는 거야. 이게 알파랑 베타를 뭔가 연립해서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m 자체를 소거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 네모칸 식에서 우리가 m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바꾸고 그걸 이제 밑에 있는 식에 적는 거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쓰고 m 자리에 이걸 쓰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m은 사라지면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만 남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그 다음 여기는 빼기 5 는 5 쓸까요?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정수. 이러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왜냐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식은 하나만 있지만 문자는 2개 이상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잘 보여? 잘 보이는지 여기서 좀 써줄게. 이거 좀 치워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는 여기 앞에 거 두 개를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2고 여기도 이제 베타 플러스 2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4를 양변에 더해줘야 되거든요. 잘 써놓고요. 이게 부정방정식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더 어렵거든요. 4를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2는 9가 됩니다. 써놓을까요?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알파랑 베타 이제 구해 나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곱해서 2가 되는 9가 되는 어차피 정수니까 가능한 형태를 다 이제 체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해봐야 되겠네. 왜냐면은 이 m은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 플러스 1을 써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알파 베타와 m을 따로 써주죠. 알파 베타 이거 먼저 쓰지 말고 곱해서 9 되는 것부터 쓸까요? 그럼 1과 9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m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과 9면은 어때요?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베타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면 됩니다. 되는 것들을 다 쓰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1, 9 했으니까 이제 뭐 마일 마고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때는 마 3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11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4니까 15 쓰면 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3, 3 또 가능하죠. 그럼 이제 둘 다 1, 1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거 뭐 m을 넣는 식일 수 있는 식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다 넣어도 돼요. 뭐 상관없어. 곱한 다음에 한 게 2n 플러스 3이니까 마삼마삼도 가능하죠. 마5 그러면 11 여기서 이제 9일 같은 걸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9일 해봤자 알파 베타가 반대로 나올 뿐이지 그 안에 m을 똑같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5, 15, 마일, 11까지 해서 모든 실수 m의 값은 이제 20 쓰시면 돼요. 꽤 오래 걸리죠. 부정방식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천천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 2, 4.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우리가 계속 뭔가 공부를 해도 부정방정식이 참 머리 안 남아 잘. 이제 보통 이제 부정방식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잖아요 풀이 자체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특이해지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잘 해놓고요. 자, 5, 2, 4 볼게요. 자, 이번에도 정수 K 이런 식으로 정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하자. 뭘 의심을 하자? 아, 이거는 부정방정식일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 물론 여기 유형이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정방식이라고 체크하고 푸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게 부정방식이라고 이제 대놓고 써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정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할 때 4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T가 들어가.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 여기는 자연수 알파라는 말도 또 줬어요. 이제 여기 이게 또 정보가 지금 우리한테 두 개, 둘 다 이제 결국 부정방정식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부정방정식은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푼 거야? 정수인 걸 아니까 계산을 이제 값을 구한 거죠. 곱해서 구되는 정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찍은 거거든. 맞잖아요. 곱해서 구되는 거 찍어서 푼 거잖아. 근데 찍어서 푼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막 뭐 우리가 2분의 9 곱하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정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방정식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출하는 거예요. 그냥 찍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연수가 정수가 뭔지 찍는 거야. 근데 뭐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건 아니고요. 좀 생각하면서 좀 찍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 한번 해볼게요. 할 게 없어요. 근각에서 함께 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입하면은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플러스 49는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야 또. 자, 여러분 식은 몇 개예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역시나 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식은 찾을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 정수 K와 자연수 알파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이런 틀을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추, 대입하시면 돼요. 찍으면 돼요. 찍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막 너무 갑자기 막 찍어서 찾으면 좀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49는 얘 넘어가면은 알파 제곱 묶고 나서 k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문제 보기가 편해지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찍는 거야. 알파가 얼마고 k가 얼마인지. 괜찮아? 찍을 수 있겠어요?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그럼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49라는 게 사실 그냥 뭐예요? 7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알파 제곱에다가 k-2알파 곱해가지고 7제곱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알파는 뭐야? 자연수란 말이야. 자연수의 제곱을 했을 때 7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 있는 건 7밖에 없어요. 이게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알파가 7. 알파가 7이면 k는 15. 되게 어이없죠. 근데 이 어이없는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답이 나와요. 바로. 계산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이게 부정방정식이 우리한테 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계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식도 2개? 문자 2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조금 이상해. 물론 찍었잖아 우리. 사실 공부를 좀 이제 했던 분들은 이게 찍어서 푸는 건 말이 안 되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정방정식은 이게 찍어서 푸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의심하지 말고 아 부정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유추를 해서 한 번에 찾는구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다 끝났습니다. 그럼 알파 찾고 K 찾았으니까 우리는 조립제법 하면 되죠. 2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0 그 다음 40 7로 할까요? 값이 좀 커지긴 할 것 같은데 10입니다. 정리하면은 x 마칠 2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그다음 마이너스 10는 0까지. 그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뭐 해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인수분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도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찾는 거라서 그냥 여기에서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 감마라고 하고 이제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7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뭐 여러분 마무리 해줄 수 있죠? 제가 마무리 이제 과정 전적에 좀 되게 잘해놓고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나중에 복습하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5 이어볼게요. 자, 요번에도 두정수 XY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편하게 좀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아까 전처럼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2차식이 나왔을 때 사실 인수분해는 조금 힘들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꼴로 좀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제곱로 변형해보자.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2x 있으면은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있으면 y 플러스 2제곱. 그리고 는 쓰고 마이너스 8 넘어가고 지금 1하고 4 추가됐으니까 13 쓰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린 조건이 있습니다. 뭐 x, y가 정수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찍자.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곱해서 13 되는 게 뭐 있어? 9랑 4 있고 반대로 4와 9가 있는 거죠. 이대로 그냥 놓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체크해보자. 이거는 이제 9랑 4 나오는데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이 1번 케이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x-1이 그러면 뿔마 3이고 y 플러스 2도 뿔마 4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케이스에서 경우가 총 4개씩 나오는 거죠. 그럼 8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다 적어놓기만 할까요? 그래도 x-1이 뿔마 2 그리고 y 플러스 2가 뿔마 4라고 뿔마 2 뿔마 4 순서쌍들은 8개 나올 겁니다. 10개 한번 다 체크해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3이면 4,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거나 아니면 4, 마이너스 마 4거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되려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는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 4 뭐 이건 항상 똑같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4개 또 위에도 이제 양수가 나오면은 3, y 값은 이제 양수 3이 나오면은 1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오면 되고, 여기도 이제 y 값이 1하고 마이너스로 결정됐고,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써놓을까요? 8가지 다 나와. 그래서 곱배수 최대는 여기 있네. 8.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란 의미 자체를 좀 받아들여 봐봐.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뭐든 해든 아니면 정보든 따라서 해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 이게 부정방정식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요 풀이로 넘어가는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16 보죠. 아, 이거 여기 별표 쳐놓고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이 문제를. 거의 모든 시험에서 이제 기말고사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거의 뭐 10개 학교에서 한 7, 8개는 이 문제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좀 중요하니까 잘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a도 있고 b도 있고 정신없네요. 뭐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질 때 밑줄 칠까요? 서로 다른 세 정수. 자, 그때 절대값 A가 30 이하고 절대값 B가 30 이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A, B의 순서성을 구해요. 오, 특이하다. 이게 정보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문자는 두 개 있고 3차 방식 모르는 거 있지만 그래도 근도 정수고 그다음 A, B도 정수다 라는 조건이 있고 또 엄청나게 정수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조립제법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어 조립제법이 가능한 형태면은 무조건 조립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없애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돼요. A는 좀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B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면 B는 사라지겠네요. 8B랑 마이너스 8B. A도 8A랑 8A니까 16이 날라가게. 2로 조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X는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 따라서 우리는 2로 조립제법을 하죠.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4A 플러스 4B 마이너스 16A A 떨어지고 2A 올라가고 2A 마이너스 2B 올라가고 4A 마이너스 4B 올라가고 8A 떨어지고 16A 올라가고 0 떨어지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 ax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bx 플러스 8a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전히 이제 요 안에 a랑 b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저기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뭐 b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딱히 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근으로서 2는 하나가 나왔네요. 일단 체크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됐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근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위 근이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아니 두 개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2b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괜찮나요? 그리고 약분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는 a분의 2b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거 정리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좀 찾아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출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일단 정보를 좀 모아보면은 알파 베타가 우리가 마이너스 8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 콤마 베타를 우리가 설정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 알파 베타는 뭐니까? 정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아까 알려줬던 게 아까 3차 방정식이 거기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이미 2가 나왔고 여기서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는 2가 되면 안 돼요. 사소한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2가 빠지면은 곱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해봤자 뭐 1과 8, 1과 8, 마일과 8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그냥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2가 없으니까
뭐 마이랑 4랑 뭐 이 정도. 원래 마사랑 2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없겠죠. 여기까지는 세 가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1,8일 때, 그 다음에 마이 8일 때, 그 다음에 마이 4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를 바꾸는 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1과 마팔이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큰 의미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한번 출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죠. 첫 번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찾아놨거든요. 근거기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사실 알파 베타가 아니라 순서상 A, B예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니까 두 분의 합하면은 A분의 이제 계속 이걸 쓰는 거야. A분의 2B 빼기 2가 두 분의 더한 거 맞지? 이렇게. 그래서 A분의 2B가 얼마? 마이너스 4. 따라서 2B는 마이너스 5에서 여기까지 찾아야 돼요. 이거 순서상을 찾는 건데 여러분 그 순서상 찾는 게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 두 분의 곱이 왜 마이너스가 못하네. 플러스 8이 없어지죠. 순서상 바꿔줄게요. 도어만 좀 바꿔줄게요. 마일 마팔에 1,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두 분의 합은 상관없죠. 그리고 도어 좀 바꿔줄게요. 마일 플러스 마이너스 첫 번째 거는 1, 8일 때 마이너스 뒤에만 다시 적어줄까요? 그러면은 둘이 더한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거 좀 바꿔줄게요. 순서상 찾는 거를 너무 이렇게 어긴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값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A에다가 내가 2를 넣으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내가 A에다가 4를 넣으면은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A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들어가고 B에는 무조건 7의 배수가 들어가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지지 않는 게 문제에서도 보면은 어차피 3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다 찾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가 6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8이면은 마이너스 20 여기도 좀 규칙적이긴 한데 여기 2씩 커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7씩 줄어드는 겁니다. 관계가 그런 걸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음수일 때 A가 만약에 음수면 B는 양수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사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쓰지만 사실 더 많아지면은 조금 생략해서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개수를 구하는 팁은 여기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2의 배수는 30보다 완전 작은 곳에서 끝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7의 배수들이 30보다 먼저 3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때 그냥 7의 배수가 30까지 4개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양음 따져가지고 8개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저 범위를 좀 바꿔낼 수도 있어요. 30이 아니라 막 50이나 100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 그냥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다음 것들을 한번 세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원리를 체크해서 문제 풀어보죠. 자, 두 번째 이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8이고
그럼 이번에도 a분의 2b 빼기 2가 얼마니까? 둘이 더한 9니까. 그래서 a분의 2b는 11. 그래서 2b는 11a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a, b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해봤자 뭐 a가 2일 때 b가 22라든가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11. 11이네. 맞아. 11. 그리고 이제 a가 4일 때 b는 22. 이렇게. 이런 거밖에 안 나.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냥 11의 배수 큰 거만 좀 따라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2 이렇게 4개 나오는 거지. 배수만 잘 적어놓을게요. 마지막 케이스는 식만 또 적어놓고 마무리하네.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번엔 또 a분의 2b가 2b 빼기 2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a분의 2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이제 b는 마이너스 2a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지. 왜냐면은 다 셀 수 없어 이건. 왜냐면 순서상을 생각해 보면은 어디부터 뭐 a가 1일 때 마이너스 2 이것도 다 가잖아. 2일 때 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세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여기도 여기 더 큰 수를 생각해가지고 b가 2의 배수의 값을 가져야 돼서 그래서 여기는 2의 배수가 총 몇 개니까 15개니까 그러면 15 곱하기 2예요. 총 30개. 아까는 다 세도 그만이었는데 이번에 세면 조금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30개, 8개, 4개,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정방정식으로만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거하게 생각이 연결해야 돼, 풀어야 돼가지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스텝 3 문제들도 좀 필요한 것만 풀게 너무 더러운 건 좀 생략하고 갑시다. 527 볼까요? 자, 요거는 뭐 문제도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명확하게 이제 K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이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조립제법을 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는 조립제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니까 일단 K제곱이랑 K가 흩어져 있는데 X에다가 마 1을 넣어야지 K제곱이 사라지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머지 다 사라지네요. 그래서 써볼까요? 1 마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제곱하고 K제곱 사라졌나요? 근데 어차피 3차도 그대로 있으면 못 풀어요. 3차도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 여러분들은 쓰지 말고 제가 이거 써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넣어서 0 되는 게 있는지. 요번에 이게 숫자는 안 돼요. 왜냐면 K제곱이랑 K가 안 날아가니까. 그럼 이제 K를 집어넣으면 뿔맞기. 그럼 K 넣어보면은 다 날아가네요. 그렇죠? 맞네. K 세제곱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K를 한 번 더 하죠. 이것도 쫄지 말고 그냥 더 넣어보는 거야. 이게 시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시도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0까지 써주시고 덩치만 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다른 네 실근.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K고요. 여기서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문제 서로 다른 네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체크할게요. 첫 번째 얘네 둘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10 이하의 정수니까 사실 끝이 없거든요. 일단은 K는 1번 하나씩 체크합시다. 첫 번째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 2차식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별식 쓰면 되겠죠. 쓰시고 분별식. 일단 뭐 그러면은 마일도 빠졌겠다. 0도 0은 들어가 있네요. 뭐 어쨌든 개수가 딱 이제 제한이 됐긴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더 생각해 줄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처음에 K가 마일이 아니라고 해서 얘네 둘 다르다고 했지만 여기에 있는 얘네랑 얘네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체크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에 x가 뭐가 아니라 마일이 아니라 얘가 마일 근으로 가지만 마일이 안 되는 마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k는 2가 되면 안 된다. 그거 거줄 수 있어요. 동그랗게 해볼게요. 이게 어려웠다기보단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면. 네 번째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누굴 가지면 안 돼? k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k는 뭐도 안 되는 거? 0도 안 된다가 되는 거죠. 뭐 2도 안 된다 위에 나왔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천지죠. 그럼 될 수 있는 k는 일단 10 이하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0도 안 되고 마일도 안 되고 2도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되는 게 그러면 1, 3, 4, 5, 6, 7, 8, 9, 10 뭐 거의 초반에 있는 0 근처에 있는 애들만 다 안 되고 뒤에 있는 건 다 되네. 9개 괜찮나요? 이 정도는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자, 밑에 있는 528번 다음 보면 좋겠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금방 또 풀 수 있을 겁니다. 얘들 실수만 하면 돼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는 k세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가 중근을 갖도록 밑줄 쳐놓고 중근을 갖도록.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왼쪽 식과 오른쪽 식 보면은 오른쪽 식은 왼쪽에다 k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럼 이 식은 이 방정식은 k를 근으로 갖겠네요. k로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뭐 원래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써볼까요? 1 마이 1 쓰고 나머지 애들은 다 뒤로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k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k로 갑시다. 좀 커질 텐데 1 내려오고 k 마이너스 2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 그다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 세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 그래서 0 나오니까 인수분해야 뭐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아까 문제에서 뭘 갖는다? 중근을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우린 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항상 얘기하던 거지만 첫 번째 누가 x제곱 플러스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요게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이 0일 때 뒤에 2차식이 중근을 가질 때죠. 그래서 b는 k-2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이거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 구하지 말고 정리만 그냥 해서 마이너스 3k 제곱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k 상상은 사라지네요. 플러스 4 K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된다. K제곱 플러스 끝났죠? 뭐 이거는 뭐 그냥 K가 바로 나왔네. 0과 3분의 4 어렵진 않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 두 번째 게 이제 대부분 다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얘가 이제 이미 K를 근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 중근일 수도 있어요. K. 즉 이제 두 번째는 체크.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의 근이 K일 때 이때도 이제 중근이 됩니다. 항상 이것도 까먹지 마세요. 3차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여기 합이니까 그냥 뭐 인수분해 그냥 3K랑 K하고 그럼 K는 얼마? 3분의 1하고 네, 이렇게 다 됐네요. 4개 다 나왔죠. 그래서 K값 잡은 3분의 8 근데 뭐 근 지금 인수분해가 좀 예쁘게 잘 배수했는데 사실 안 되더라도 근과 배수의 관계 해가지고 두근해학 구하셔도 됩니다. 528도 별 문제는 없다고 같고요. 529번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문제 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좀 방향성을 잡아나갈지부터 좀 잘 필기해 놓으세요. 529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간다. 미쳐실까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게 두 허근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개수가 모두 실수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당연히 두 허근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켤레부소서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전혀 켤레부소처럼 안 보이죠? 결국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두 허근 있죠. 두 허근 알파와 2분의 알파 제곱은요. 켤레부소서 관계거든요. 이걸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알파랑 2분의 알파 제곱은 켤레부소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서 배웠던 개념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개념 쓸 거냐면요. 여기 있는 2분의 알파 제곱이 알파 바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써놓을까요? 보통 이거 나오면은 대부분 다 그냥 A 플러스 BI로 놓고 푸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했죠. 저랑 같이.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시험 대비할 때도 복소수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 문제 A 플러스 BI로 놓고 안 풀 거니까 이렇게 갈 건데 그 놓고 풀 너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해놓고 일단 이거 체크.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양변에다가 바를 또 씌울 수 있어요. 전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2분의 알파바 제곱은 알파 두 가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양변의 가시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좀 정리하면은 알파 바의 제곱이 2알파인데 우리가 뭐 할 거냐 여기서 알파 바 이 자리에 얘를 넣을 거예요. 연립을 하는 거죠. 소리.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알파 바의 제곱이니까 여기 알파 바 자리에 얘를 넣고 그럼 정리해 보면은 2분의 알파 제곱의 전체 제곱이 2알파. 그래서 4분의 알파 4제곱이 2알파. 그럼 정리하면은 알파 4제곱은 8알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즉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알파 4제곱이 얼마다? 알파 3제곱이 8이다까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던 식이었는데 우리가 켈레복 성질을 쓰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바보같이 알파를 2라고 하지 말고요. 허근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하면은 알파 마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파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알파를 발견하고 출발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따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의 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i 실수 하나 k로 잡아놓고 이거 저번에 했던 거죠. 그럼 먼저 k 구하려면은 곱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곱하면은 1에다 4 그럼 4k가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나왔으면은 나머지들은 그냥 뭐 정리하시면 되죠. 아니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면 A랑 B는 그냥 뭐 바로 구하죠. 그래서 합 바로 쓰면 이제 여기가 2분의 1 알았으니까 3개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는 마이너스 1 A는 2분의 3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합 여기는 요거 볼까요? 4에다가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지워지고 그럼 3 이거는 B 정답은 6 보시면 되겠죠. (530번은) 뭐 원래 우리 풀어봤던 오메가 문제긴 한데 이것도 우리 앞 복수수 연습했으니까 이거는 뭐 복잡하기만 하고 그냥 패스하고요. 531번처럼 저렇게 가우스 형태는 그렇게 엄청 막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애초에 학교에서 가우스 자체를 거의 가르치지 않아서 가우스는 생략해도 되고 532번은 좀 너무 오버하고
두 개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534번 볼까요?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2 1마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0이 있대요. 이게 제곱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보기차식인 것 같은데 보기차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인수분해가 되는 애랑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는 애들은 가운데 거 쪼개서 푸는데 이건 뭐 문자도 있겠다. 근데 뒤에가 또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한번 써볼까요? x제곱 x 4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x 써있고 뒤에는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사 a 뿔. 그러면 여기서 a 마사랑 a 뿔이 내려오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와야 되니까 그냥 마마 붙여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오겠네요. x제곱 x제곱 쓰면 돼요. 인수분해는 잘 됐어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a 마사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뿔 2 괜찮네. 써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x는 이제 뿔마 루트 a 마이너스 4랑 뿔마 루트 a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출발해 볼까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 실근과 호근을 모두 가질 때에는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모든 호근의 곱은 2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근과 호근을 간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a 플러스 2가 a 마사도 당연히 큰 거야. a는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2를 더했고 왼쪽은 4를 뺐으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기억에서 결국에 이제 실근과 호근을 간다란 얘기는 결국 a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4 얘가 호근이란 얘기. 그리고 이제 얘가 실근이란 얘기가 됩니다. 써놓을까요? 기억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a 플러스가 더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루트 안에가 양인 거랑 음인 거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근이랑 호근 다 알았으니까 문제에서 근데 실근의 곱이 마사라고 했는데 그럼 실근의 곱이면 얘가 실근의 곱이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a가 얼마가 되어야겠어? a가 마사나 아니면 2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실근이니까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적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a가 4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적어 놓으면서 가죠. 그럼 무조건 a는 2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허근의 곱, 허근의 곱은 저거 그냥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제곱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곱이 왜 붙었나? 루트로 쓰니까 얘는 기억은 동그란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실근 2개랑 중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중근이고 얘가 실근이 된다. 그럼 A가 얼마? 4면 돼. 그러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되는데 0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반대로 얘가 0이면 얘가 허근 2개가 돼버리니까 실근 3개는 안 되는 거. 이건 좀 자연스럽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디귿.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은 26이다 라고 했는데
뭐 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12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럼 뭐 정수가 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랑 얘가 정수가 되려면 A 값에 얼마를 좀 줘야 될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각각 그리고 정수인을 만들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1일 때, 뭐 4일 때, 9일 때, 뭐 16일 때, 그 안에 있는 값이. 왜냐 루트 때문에. 이렇게 되는 A 값을 다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12하의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그럼 찾아볼까요? 뭐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1이 되려면 A는 5가 되면 되고 4가 되려면 8이 되면 되고 9가 되려면은 일단 10, 13, 10 넘어가니까 안 되고 일단 5랑 8 쓰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여기 4 되려면은 A는 2 되면 되고 9 되려면 7 되면 되고 5, 8하고 2, 7 그 다음에 여기 4도 되겠네요. 0 될 수도 있으니까 루트 0도 되겠죠. 다 됐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2, 4, 5, 7, 8 다 더하면 25 이것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차식 형태이긴 한데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풀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5, 3, 8 하나만 하고 썼다 하죠. 이거는 인수정리 문제니까 인수정리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필기해주세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일단은 우리 근각에서 한 개 다 써놓을까요? 인수분해 어차피 안 돼서 세 개 일단 써놓고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3차식 fx가 나왔는데 x 플러스 2에 거듭제곱 막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f 알파분의 2베타 플러스 2감마 이런 것들을 다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일단은 알파분의 2베타 플러스 2감마 f 알파분의 2베타 플러스 2감마 이 녀석을 우리가 하나씩 바꿔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3개다 더한 게 1인 거. 이게 복잡하게 나오면은 여기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여기다 2를 곱해서 2알파 2베타 2감마는 2니까 2베타 플러스 2감마는 2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f 이제 알파분의 2 빼기 이렇게 이제 써볼까요? 전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나머지 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식에 다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총 3개가 생기는 거야. f 베타분의 2 빼기 2는 0 f 감마분의 2 빼기 2는 0 3개 다 써놓고 정보는 이렇게 이제 3개로 다 이제 줄어들었고 그럼 실제로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fx에다가 fx에 이걸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f 알파분의 2 빼기 2 하면은 플러스인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분의 2의 세제곱 p 알파분의 2의 제곱 q 알파분의 2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써볼까요? 이렇게 된 식은 0이다.
근데 이런 게 총 3세트가 나오는 거죠. 뭐 이것도 사실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헷갈릴 게 있으니까. 써놓고 우리 인수정리 이제 쓸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아,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는 0이란 식의 해가 알파분의 2랑 베타분의 2랑 감마분의 2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인수정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인수정리가 뭐 3차든 2차든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제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3개 다 더한 거. 이거는 3차 방식 작성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둘씩 곱한 거. 그 다음 다 곱한 거. 요게 요거랑 똑같다 해서 PQR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찾아내시면 끝나요. 요거는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정보를 좀 다 얻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통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그냥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쓰면 돼요. 감만 구하. 그러면 1분의 얘는 6. 그래서 이제 P는 6 쓰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PX 알파 베타 감마 3 거기도 마삼이라고 썼어.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그냥 4 그래서 Q는 마지막 R은 마이너스 8 그래서 PQR은 마이너스가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R분의 PQ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0 정답이 3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식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부정식 진로 나갑시다.